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려서 매우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깊이 반성하고 좀 더 부지런한 까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재수생활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사이 2020학년도 정시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동영상에서 무척이나 잘난 척했던 까담 컨설팅의 적중률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한 친구들의 결과를 열심히 조사하고 그리고 그 컨설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분석된 데이터 자료는 여러분이 앞으로 원서를 쓰실 때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TV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상담 사례는 10년 넘게 다양한 재수학원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제가 현재 근무하는 재수학원을 포함해서 특정 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닌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형태의 재수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우리가 재수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 구체적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수 여학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의 재수 때 실패 경험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조언을 구한 다음에 나름대로 빡세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삼수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학생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을 종용해 보셨는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학생이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저의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학생이지만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존경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친목 활동도 하지 않았고 자투리 시간 활용도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학생의 자습 감독을 들어갔을 때 책상에 엎어져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정말로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많은 재수생 학생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그리고 학생들과 점점 친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재수 생활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가 자기처럼 공부를 안 한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가 줄긴 하지만 반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반성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난 저렇게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질투가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가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들리게끔 욕을 하거나 또는 왕따와 이간질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삼수생 여학생의 경우가 지금처럼 교실에 있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다가 처음에는 반성을 하지만 나중엔 질투를 해서 슬슬 괴롭힘을 시작합니다. 그 일반적인 유형이 뭐냐면 보통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삼수생 여학생이 책을 펴고 공부를 했을 때 뒤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슬슬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말대로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야, 쟤 봐봐. 또 책 핀다. 또 공부하는 척하네. 오지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처음엔 소곤소곤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았던 그 삼수 여학생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지게 되면 그 반응이 점점점 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지나가고 특히 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없고 그 삼수 여학생만 있었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난리 치네. 또 공부하는 척하네. 아이고 저 동그라미 크게 치는 거 봐. 지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점점점 색안경을 끼고 괴롭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여학생은 공부한 죄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딴 사람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투의 화살이 들어가서 정말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수 여학생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손톱의 주변의 살, 큐티클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떼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떼어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칼로 파재 끼는 경우가 있어서 그 여학생의 손톱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손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제가 자리를 좀 떨어뜨려서 배치를 해주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욕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유와 함께 강제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삼수 여학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기수마다 그런 케이스가 항상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법은 제가 나중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상연애를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재수 시기는 당연히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가 될 겁니다.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교를 바로 갔다면 활발하게 이성 교제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오해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믿음과 편견이 더해져서 사실상 남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웃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걸 빌려주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를 빌려주고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 같은 걸 준다던가 물론 그것이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해를 유발해서 상상연애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 상상연애를 했던 학생은 결국은 어느 날 확신을 갖고서 그 이성에게 접근해서 같이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럴 때 너무 실망한 나머지 괴롭히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도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루머를 퍼뜨리거나 또는 교실에서 들리게끔 욕을 하거나 마찬가지 주변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왕따와 이간질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기가 학원이 배경이 아닙니다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박수를 치고 웃다가 시선이 고개가 다른 데로 돌리다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눈길이. 그런데 그걸 보고 상대방 이성 친구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저 이성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작전을 세우고 접근할 기회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 고백을 받은 친구가 그 학생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경우가 많고 또 나름대로 재수를 할 때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할 때 채인 학생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괴롭히게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리감을 두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쪽지 같은 걸로 괴롭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았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자기 자습하는 공간이나 원래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쪽지가 올려놨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3교시 때 입었던 그 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쪽지의 내용을 써서 책상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상 그 쪽지를 받았을 때 어떤 친구들은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이라면 대단히 섬뜩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말이 지나서 또는 기숙형 학원이라면 외박 기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책상 위에 더 충격적인 내용의 쪽지가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야, 너 지난주 토요일 날 아니면 외박 기간에 너 무슨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쪽지를 갖고 여학생이 내려와서 얼굴이 정말로 사색이 돼서 변한 상태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CCTV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도 어떤 학생이 그 쪽지를 쓰고 어떻게 거기에 올려놨는지 사실 알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학생들에게 또는 수업을 들어가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 계속해서 보내면 내가 조치를 더 강력하게 취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성공했던 적도 있고 실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동성 친구 간에, 즉 특히 여학생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소위 절친 사이에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을 때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친구란 건 어떤 친구를 이야기하냐면 학원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반 학생들과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나의 절친이 그 새로운 친구하고 더 친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찬가지 질투가 폭발이 돼서 또 뻔한 얘기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던가 아니면 주변 친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왕따와 이간질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A하고 B가 지금처럼 절친 관계였는데 C라는 친구가 들어와서 이 세 명이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B라는 친구하고 더 친화력이 있고 성격이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A라는 친구하고 없이 둘이 더 어울려 다니는 경우를 A라는 친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갑자기 내 절친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투심이 폭발이 돼서 소위 말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A라는 친구는 B와 C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소위 말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C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 특히 남학생들과의 소위 말해서 문란한 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격적 모독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를 C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결국은 이 학생을 뺀 모든 나머지 학생들을 자기 친구로 만들므로써 C를 철저하게 왕따시키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C는 특별히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더 접근을 C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응해준 것뿐인데 A라는 친구는 이 C라는 친구를 자기 친구로 뺏어갔다고 오해해서 반 사이에서 관계가 대단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의외로 같은 동성 친구끼리 또는 소위 말하는 베프와 절친 사이에도 질투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친구로 있다가 나중에 친해졌을 때 예의가 없어져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절친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막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끼리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친하면 격이 없이 지내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예 중에 하나가 음료수, 커피, 영양제 같은 것을, 특히 친구 거를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졸릴 때 커피 같은 거를 가지고서 자습실에 갔는데 친구가 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료수, 심지어 까지도 않은 걸 까서 먹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 사물함에 있는 영양제 같은 것도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먹고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친구가 또 째째하다라는 그런 관계 프레임을 씌워서 막상 말한 친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은근히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물함의 물건을 허락받지도 않고 열고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함부로 빌려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사물함에는 별거 아닌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나에게 민감한 물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학생들 나름대로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소지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 나한테 해준 소중한 선물이라던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같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이 있는데 함부로 열고서 야, 나 네 치약 좀 쓸게. 야, 네 거 연습장 좀 내가 빌려갈게. 네 거 포스트잇 좀 쓸게. 라고 얘기를 하고 빌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절친이니까 생각하고 막 가져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공부교재, 필기노트 등도 허락받지 않고 빌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자습 시간에 이 과목을 꼭 공부하고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서 그 책을 찾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정성껏 필기도 돼 있고 정리도 잘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당황한 사례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돌려주면서 야, 그거 내가 필요해서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가져와서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정말로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화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친해졌다고 약속을 하고서 함부로 어기거나 서로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데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반 여학생이 울면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같이 지냈던 여학생 부모님이 전문직에 계셨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직업을 자기 직업으로 투영시켜서 소위 말해서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반 그 여학생한테 저희 반 여학생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도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급여 자체가 높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그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니네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이신데 여기 학원비 비싼데 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말한 학생을 불러서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수능이 1,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 반 그 여학생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가 마음의 상처가 많을 건데 선생님이 조치해 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도 마찬가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건 기숙형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학생들의 샤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 남학생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워실이 한 곳인데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생활을 하잖아요. 앞에 샤워하는 학생이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서 뒤에 있는 학생들이 샤워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누적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슬슬 열받기 시작한데 말하면 쪼잔한 사람이 되니까 참고 있다가 이게 누적이 돼서 폭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샤워 시간이 짧았던 그 학생이 길게 했던 학생한테 주의를 주니까 그 학생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나 막내라서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도 속에서 정말로 안 좋은 소리가 탁 튀어나올 정도로 얄미운 대답이었습니다. 샤워 시간이 길어져서 뒷사람 피해를 받으니 네가 샤워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줬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나 막내라서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은근히 말한 사람을 속된 말로 까는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친구 사이에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례로는 연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처받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수 시기는 이성 간 관심이 급증을 하는 시기이고 아울러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급증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에게서 찾는 경우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역시 본능적으로 이성에 끌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자기는 원래 이성 친구로 재수 기간 동안에 사귈 생각이 없었는데 그 학생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호감도 표현을 해서 이성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성 친구로 사귀었을 때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나 아니면 재수기간 때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죄책감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이성 친구 간을 유지를 하다가 안 좋은 사례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갑자기 모의고사 날 몸이 아파서 모의고사를 보러 오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고 자기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끝나서 그날은 자습하지 않고 집으로 일찍 귀가를 하던 중에 그 사귀고 있던 이성 친구가 다른 이성과 함께 숙박시설을 나오는 경우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와서 펑펑 울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수생 신분이라는 게 법적으로 성인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하는 그런 바람피다 걸리는 사건과 다른 차원의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진짜 그때는 재수생과 선생이라는 그 관계뿐만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상담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피다가 발각이 되면 결국은 그 당사자인 3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다투고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학원을 바뀌게 되면 새로운 환경과 또 바뀐 선생님들의 학습 스타일을 적응하는데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관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외 공부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기타 인간관계 문제점을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까담TV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